중국에서 탈북자들이 대규모로 북송됐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네, 북한 인권단체들이 전하고 있는 소식인데요. 중국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9일 저녁에 북중 국경지대에 구류장 등에 수감돼 있던 탈북자들이 집단 북송됐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둥과 훈춘, 도문, 장백 등 북중 국경 지역에 수감돼 있던 탈북자 600여 명이 일제히 강제 북송됐다는 건데요. 북한 인권단체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 쪽에 있는 약 6군데의 구류장에서 아시안 게임이 끝난 그 다음날 바로 계획적으로 차에 실어서 동시에 북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올해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부터 시작해 여러 무기 체계를 공개하고 시험 발사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난 2021년 제시한 국방력 강화 5대 핵심 과제에 따른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 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 5대 핵심 과제로 군사정찰 위성과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무인기, 핵추진 잠수함, 초음속 미사일 등을 꼽았습니다. 보고는 국가 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여 나라와 인민의 안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평화적 환경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중대 의지를 재천명하고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는 여러 차례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고 고체 연료 ICBM인 화성 18형을 올해 3차례 쏘아 올렸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와 한국 세계선교협의회가 2023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독교 박해 지수 국가는 북한이 1위로 소말리아와 예멘, 에리트리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발표회 측은 현재 전 세계 3억 6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신앙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3년 현재 기독교 박해 국가는 76개국으로 조사를 시작한 1993년에 40개 국가였던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우려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북한 내 한국인 억류자 문제 해결을 남북 간 대화와 협상에서 최우선 과제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를 정치범으로 분류해 석방을 촉구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도 일본처럼 국가 지도자가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18일 북한에 장기간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석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관한 규의의 서면 질의에 대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남북한 당국 간 대화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북한 당국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억류자 문제가 반영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고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국 국민 억류자 석방에 대한 미일 정상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북한은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교역도 사실상 중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부터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를 잇는 화물 열차가 운송을 재개했고 일부 화물 차량은 국경을 넘나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낮은 선봉 경제무역구로 향하는 통관 절차를 기다리는 줄선 화물차들. 촬영 불가라는 중국 공안의 당부에 차 안에서만 풍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20년 1월부터 해외여행을 금지한 북한은 곧이어 철도와 화물 차량을 통한 운송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를 잇는 화물열차를 재개한 것에 이어 올해 초부터 중국 훈춘, 북한 낮은 선봉 교역도 부분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 2014년 완공됐지만 아직 차량 통행은 전혀 없는 다리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 가을 신압록강대교 개통과 함께 중국과의 무역을 두고 국경도 다시 개방할 거라 내다보고 있습니다.